예. 자, 우리 회원분들 여기 전략매도 사인 나간 게 하나 있으니까 자 문자 확인하시고 네,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들어왔던 GMB 코리아는 오늘도 이제 10% 이상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톡방에 그 나간 종목도 지금 2연상이죠, 그죠? 네, 금요일에 살았는데 네, 오늘 2연상 들어왔네요. 네.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단톡방은 단톡방대로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예. 건강공업 우선주가 2연상이죠. 잠깐만 띄워놓고요. 네. 이게 금요일날 금요일날 추천나간 거예요. 단기하는 단톡방에서. 근데 이게 지금 2연상에 나왔고요.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끝나는 자리에서 종목들을 매집하면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수익들이 좀 바로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지금 2연상 나왔어요. 아, 노래 한번 더 들을까요? 예, 잠시만요. 네, 2연상 나왔으니까 네, 노래 한번 듣고 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코로나를 극복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대박 나세요.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세상살이 힘들다 해도, 애인이 없다 하여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속 좁게 그러지 마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은 있단다. I say that you say 박 대박 대박. 웃음꽃 활짝 피며 아자 아자 화이팅.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수백 번 넘어진데도 혼자라 느껴질 때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속 좁게 그러지 마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은 있단다. I say that you say 박 대박 대박. 자신 있게 눈부릅 뜨고 I can do it.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엄매 사업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아따 그 시기 참말로 답답하구만. 벌떡 일어나 쇼축 처진 어깨 털고 I say that you say 박 대박 대박.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인생 역전 한 방이 눈앞에 있단다. 우리네 정겨운 이웃들과 손 꼭 잡고 I say that you say 성대설합시다.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네. 아, 이 노래가 이게 그 저희 방 회원 중에 부산 소방 창초라는 분이 계신데, 네, 요거 우리 회원이 녹음을 남겨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따로 이제 녹화를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노래를 들었는데 신나죠, 그죠? 네. 예, 오늘 아무튼 금강공업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저기 단톡방에 추천되고 우선주 하나 또 상한가 들어왔죠, 그죠? 네, 아무튼 지금 우선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요즘에 역시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GMB 코리아 같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각자 올라가는 게 있지만 우선주들도 또 급등을 또 하죠, 그죠? 네, 예, 맞아요. 지난번에 그 누구예요? 여기 돌멩이님이 시속 6연상 마치셨었죠, 그죠? 저기 뭐야 상품까지 타셨는데 네 4연상 네 금강공 우선주 4연상 갈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지금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약간 떠 있으니까 뭐 지수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돌멩이님의 4연상이 이제 제시하셨고요. 네네. 앞에서 그 보시면 어제도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어제 저희 방에 그 상한가 종목이 3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2개는 세미시스코랑 GMB 코리아였는데 그건 얘기했지만 금강공 우선주는 상한가 나다고 나서 얘기를 안 했었죠. 혹시라도 이제 그 노출되면 좀 그럴까봐 네. 어제 얘기를 아예 안 했거든요. 보시면 어제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거래가 없었어요. 네. 오늘도 뭐 거의 점상한가에 준하는 상한가인데 어제 오늘 2연상이지만 거래가 없죠. 그래서 어제 상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예 얘기도 안 했거든요.
우선 주고 또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잘 가요.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침에 차트 공부를 좀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눌림목이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강조했던 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눌림목이 끝나는 종목을 매수하셔라. 즉 조정이 끝나는 종목을 매수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 그랬죠. 오늘 방송 제목이 이제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상승한다인데 다시요.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상승한다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집된 종목들은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보시면 금강호 우선주가 6월달이었죠. 6월달에 그 우선주 장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선주 장세에서 이렇게 많이는 못 갔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데 6월달에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 기억하시나요? 보시면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그때 대규모 수주 그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상한가가 이게 몇 방이었습니까? 5개, 이렇게 10개에서 총 10개 10연속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게 6월달이었어요. 6월달에 이제 그 증시가 좀 애매할 때 그때 이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금강공업 우선주가 많이 갔었느냐? 아니요, 많이 못 갔었어요. 보시면 요만큼 상한가 하나 정도 나오고 그냥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절치부심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였냐면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저점을 차트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네.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은 낮추고 그렇죠? 네. 그리고 뽑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주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눌림목 끝자락, 즉 조정이 끝나는 자리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세력들이 한번 들었다가 확 놔버려요. 들었다가 확 논다고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사자마자 수익 내야 되는데 사자마자 누른다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눌림목 끝자락, 즉 조정의 끝자락, 즉 급등하기 직전에는 세력들이 괴롭혀요. 세력주를 사면은 편하게 수익 나실 것 같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시수업처럼 바로 유연성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괴롭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금강호 우선주가 이게 추천당한 게 언제 나갔냐면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톡방이라는 거죠. 네. 저희는 카톡방이 한 달의 비를 따로 받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9월 11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날 아침에 일찍 금강호 우선주 현재가에서 매수했어요. 잠시만요. 네, 우리 회원분들 여기 매도 사인 나갔으니까 문자 확인하십시오. 네. 네네. 뭐 보고 듣고 하셨습니까? 우리 처음천원님은 금강공 우선주 상한가 7방 예상하셨네요. 네. 처음천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면 아무튼 여기 그 카톡방에서 나갔는데 카톡방은 단기 위주로 하는 데입니다. 라이브랑 문자반은 수익 위주로 가는 거고 이쪽은 단기죠.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날 추천 나갔는데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라이브 쪽에보다는 이쪽에 그 어디에요? 그 카톡방 쪽에 추천이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물량이 좀 가볍기 때문에 아무튼 이쪽으로 네, 나갔는데 금강공 우선주가 지금 2연상에 나온 거죠. 문자 보낸 거 확인하시면 돼요. 금요일에 샀어요. 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그래 이게 오늘 차트가 잘 만들어놨는데 우선주들도 그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달에 삼성중공 우선주가 크게 갈 때 많이 간 종목도 있고 이렇게 금강공 우선주처럼 못 간 것도 있어요. 못 가고 뭐 했느냐 앞으로 돌렸죠. 이게 무슨 조정이라고 하냐면 플랫 조정이라고 해요. 플랫. 기차역 가면은 그 기차 기다리실 때 플랫폼이라고 그 위에서 기다리시죠. 네. 그게 뭐예요? 평평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기차역의 그 플랫폼 생각하시면 됩니다. 띄워서 돌리는 거예요. 요 차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끝자락에서 한번 들었다 놓죠. 나 갈 겁니다 라고 살짝 들었다 놓습니다. 그리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여기서 금요일날 매수해서 상한가 바로 나오죠. 말씀드렸죠, 그죠? 조정이 끝나는 자리에서 종목들을 공략하면 수익이 금방금방 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여기서 매수합니다. 저도 참여하라고요? 몇 방 나왔어요? 2, 4, 5, 6, 7 내가 8방 하려고 했더니 혁관님 8방 부르셨네요. 네. 네. 저 그럼 9방이요. 네. 저번에 제가 시수업 7연상 불렀다가 6연상에서 끝났는데 전 9방 하겠습니다. 네. 혁관님한테 밀렸네요. 네. 9방. 네. 네. 토닥토닥님은 10방 나왔습니다. 네. 네. 9.5방도 나왔고요. 아무튼 전 9방 할게요. 예, 9방이요. 네, 얘기했어요. 예, 9방. 네네. 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뭐 아침에 본 김에 차트 공부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게 되게 쉬운데 자, 어제 제가 그 3시간 어제 뭐 방송 몇 시간 했죠? 어제 4시간인가? 거의 5시간 했는데 어제 4시간 방송했나 보다, 그죠? 네. 근데 보시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수익을 이 종목 장세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려면 주식을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매수하셔야 돼요. 왜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느냐? 자꾸 이런 데서 매수하시니까. 매수 자리가 잘못됐다 그랬죠, 그죠? 이런 데서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실제로 삼성중공 우선주가 상한가 10방씩이나 나오고 뒤에 수많은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니까 개인들이 6월 달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수익 한번 내보겠다고 들어가가지고 온 고생을 다 한 거예요. 6월 달에 우선주 몰린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은요, 우선주도 안 하잖아요. 저희 방은 지금 했어요. 실제로 6월 달에 저희 방에서 우선주 가지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 우선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 우선주를 그때 여기서 샀어요. 잘 팔고 나왔겠죠, 그죠? 6월달에. 그리고 지금 9월달이죠. 3개월 뒤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조정이 끝나고 또 올라갈 타이밍이 됐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개인들이 이런 종목도 분석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 차트를 보통 박스권을 많이 그리시는데 일반 개인들이나 차트 주식 공부 조금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주식을 안 사요. 안 사고 팔거든요. 여기서 왜 파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고 팝니다. 왜 팔까요? 앞에 매물대가 있고 버벅버벅 거리니까 여기서 못 뚫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안 사요. 매물대가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지수가 약간 조정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절대로 안 삽니다. 왜냐면 떨어지면 아프니까. 네? 떨어지면 아프니까. 네. 안 산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막 버벅버벅 됐죠? 앞에 못 뚫고. 자, 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네. 버벅버벅 됐죠? 근데 잘 보시면 버벅버벅 된 게 아니라 이미 돌파한 거였어요. 뭘 돌파한 걸까?
겉으로 보면 박스권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박스권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실제 박스권은 이거라고요. 물론 이제 박스권은 설정하는 사람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문가 하면서 깨달은 박스권은 이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푹 들어요. 왜냐하면 시세 분출을 했으니까. 삼성, 중공업 우선주가 급등할 때 금강공업 우선주도 상한가 한 개라도 나왔거든요. 시세 분출한 거죠. 거래 터뜨리면서, 그죠? 네.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시작해요. 다시 시켜야 되니까. 조정 시작이죠. 조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격을 눌러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은 가격 조정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바로 돌려버리죠. 이게 뭐예요? 기간 조정인 거예요. 기간 조정 나올 때 만드는 차트 모양새를 플랫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플랫 조정이었다고요.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잘 보시면 어때?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여기서 나가버린 거예요. 돌파한 후에 쉰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 박스권 돌파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강조 많이 했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무 기법이나 배우시면 박스권 돌파가 아니라 박스권 돌파 못한 종목으로 보일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옛날 기법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 기준으로 보면 박스권 돌파한 거고 옛날 기법 기준으로 보면 박스권 돌파 못한 거니까 이 주식은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기법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매도가 아니고 매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오죽하면 이게 단기방에서 나왔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날라다니죠, 그죠?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왜 없겠어요? 아무튼 종목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조정이 끝나고 네. 급등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력이 있는 종목들이 그래요. 세력이 없으면 나오지도 않는데 세력이 있는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합니다. 세력이 정말 없는 종목들은요 그냥 천천히 빠집니다. 아주 천천히. 가끔 한번 올라오고 또 빠지고. 그게 세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우선주들 지금 씨 뿌려놓은 거 지금 계속 올라오죠. 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중에 또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그죠? 네. 종목은 아직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좋아요. 네. 아무튼 금강공 우선주가 한 상한가 9번 나와서 요번에 제가 맞춰가지고 네,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단톡방에서 그 뭐 상한가 그 맞추면 선물 주거든요. 네. 저번에는 제가 좀 못 받았는데 아무튼 네. 아무튼 우리 회원들 뭐 저나 우리 회원들이나 아무튼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경품도 받으시고 네. 9방 말고 10방 나와가지고 저기 토닥토닥님이 상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 요번에 왠지 토닥토닥님이 느낌이 좋아요. 네. 그렇죠. 저번에 피자 나갔죠, 그죠? 이번에 왠지 토닥토닥님 느낌이 좋아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주가 이거 말고도 한 2개 더 있죠. 지금 올라가는 게. 앞에서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이 지금 들어요. 네. 개인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걸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 차트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GMB 코리아 있죠? 저희 방에서 지금 수익을 챙겼는데 아까 11,000원까지 찍었죠, 그죠? 네. 저희 방 기준으로 아까 거의 100% 나왔네요, 그죠? 네. 이게 지금 5,600원 정도에서 매수했는데 아까 11,000원까지 찍었으니까 얼마예요? 1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지금 100% 가까이 나왔습니다. 90에서 100% 수익. 네. 보유기간 한 달.
그쵸? 네, 잘 보세요. 이 차트하고 아까 금강공 우선주하고 차트가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뭔데요? 한번 들었다가 놓은 거예요. 한번 들어서 가려고 하다가 증시가 폭락하니까 옆으로 눌려서 돌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매집을 하셔야 되냐면 증시가 눌러줄 때 그때 매집하셔야 돼요. 매집을 안 하면 절대 수익이 안 나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대한 보유 기간은 짧게, 그죠? 그 다음에 수익은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빨리 수익을 내야 되고 많이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그 목표죠, 그죠? 그런데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빨리 수익 내려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거래 터진 자리에서 들어가죠. 근데 저희는 거래가 감소한 자리 여기서 들어가요. 세력이 한 번 더 눌러주고 뽑는 거예요. 눌림목 좋아하시죠? 눌림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눌림목이 많이 나온 종목을 공략하면 돼요. 이게 눌림목이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뭐 한 번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눌림목은 여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면서 확인하면 돼요. 눌림목이 몇 번 나왔을까요? 눌림목이 뭔데요? 한번 들었다가 누르는 거를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쵸? 네. 한 번 들었다 놨죠?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총 6번 들었다 놨다고 나서 뽑은 거예요. 여기에서 눌림목이 몇 개인지 세려면 힘드실 겁니다. 초보분들은.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다시 저희 방 들어오시면 되게 주식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쌤 헷갈리잖아요. 아, 이게 뭐지? 막 헷갈린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 간단해요. 하나, 번호를 매겨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있던 거예요. 그리고 뽑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공 우선주는 몇 개나 있었을까요? 여기 이제 시세 분출이니까 이제 시세 분출한 여기까지는 빼고 여기서부터 세볼까요?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까지 7 번째는 빼야 되겠다. 이것도 6개로 보시면 됩니다. 짧은 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6개 이상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라고요. 눌림목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세력들은 매집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매집이 아니라 주식을 던졌죠. 잘 보셔야 돼요. 세력들이 언제 매집했겠어요? 지수가 이렇게 흔들 때, 이렇게 찍어 누를 때 그때 매집한 거예요. 세력도 이때 매집합니다. 개인들은 손절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러면 세력들이 일부러 그 개인들 괴롭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던지고 나가는 건 세력들이 받은 거예요. 세력을 막 악마처럼 비유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나쁜 세력도 있지만 그렇게 막 뿔 달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뿔 달리는 악마로 하시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이분들도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매집을 안 하면 수익이 절대로 안 납니다. 잠깐 미국 증시 얘기해 드릴까요? 보시면 미국 지금 여기 시장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장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특히 초보분들이. 근데 갑자기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겁을 내더라고요. 조정이 시작됐다고. 제발 그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시작됐다고. 조정이 시작된 거를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긍정론자인데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제가 맞춰요. 비관론자들은 지수 떨어지는 거 거의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증시가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갑자기 또 시장을 안 좋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음봉이 하나, 둘,
3개 떨어졌거든요. 3개 딱 떨어지고 나서 제가 했던 소리였어요.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 세력이 한번 더 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나오겠어요? 둘 중 하나 아닌가요? 반등 나오거나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반등이 나오거나 옆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세력들이 움직여요. 세력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요. 뭐 하겠어요? 모여서 맥주 한잔 하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매집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증시가 폭락했죠? 그럼 살짝 반등 나오거나 옆으로 돌리는 순간 세력들이 활동하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아직 크게 반등이 안 나왔죠? 옆으로 이제 돌리고 있으니까 제자리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전체 종목을 올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장은 우리나라에서 테마 장세가 안 열리고 그냥 종목 장세 말 그대로 이제 개별 종목들 호재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등 나오고 옆으로 돌린다. 그럼 뭐가 열리겠어요? 개별주 테마 장세 또 열리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어떤 특정 종목들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테마주들이 그 개별주들이 무리를 지어서 급등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겠어요? 매집하셔야죠. 증시가 폭락하면 물타기나 분할 매수 같은 거 하지 말고 매집을 하시라고요. 왜요? 증시가 폭락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폭락을 했겠죠, 그죠? 그 이유와 상반되는 수혜주가 있단 말이에요.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죠. 폭락했을 때 수혜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을 때 다 급락했지만 거꾸로 올라오는 게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수혜주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번에도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왜 하락했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뭔데요? 애플이나 그런 기술주 테슬라 같은 게 급등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열됐으니까 누른 거 아니에요. 그쵸? 맞잖아요. 코로나 2차 팬데믹이나 그런 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게 급등을 너무 많이 하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조정의 시작입니까? 애플하고 테슬라에 있던 그 큰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거 안 궁금하세요? 세력의 돈이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쫓아가야지. 그래, 조정 올 거야. 그래, 지금 주식하면 안 돼. 돈 빼야지. 저쪽에 그 김도사님 말을 들어야지. 조정 온다 그랬어. 미치는 거예요. 세력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현금 찾아가지고 그것도 손해본 상태에서 현금 들고 끙끙대는 거예요. 주식을 사라고. 안 된대요. 조정 온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도대체 돈은 언제 벌겠다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빚까지 내가지고 그죠?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비관론자한테 속아서. 주식을 사야지.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주식시장 들어와서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무리지어서 현금 들고 있어요. 어쩌다가 들어가서 단타 한번 치고 나오고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물려가지고 생고생하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게 과열돼서 하락한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딘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아직 상승 안 한 쪽, 과열 안 된 쪽, 그쪽으로 갔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쫓아가시면 돼요. 세력을 욕하지 말고 세력을 쫓아다니시면 돼요. 근데 왜 자꾸 현금 들고 계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대번 나스닥이 딱 하락하니까 유튜브 쪽에 그 방송 청취하는 인원이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3분의 1이 줄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왜 그러겠어요? 방송 들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조종호니까. 저는 그런 분들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을 더 합니다. 종목 추천을 뭐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항상 틀린 적이 없거든요.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을 때 증시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죠? 똑같아요. 유튜브, 특히 유튜브 쪽에
방송 듣는 사람이 확 줄었을 때 있죠. 그때 종목 추천하면 백발백중입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쪽에 그 방송 듣는 무방 청취자 수가 확 줄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 추천하는 것들은요 금방금방 가요. 또 인간지표거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눌러놨는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거든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안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손해인데요? 주식 안 산 사람. 나스닥 지수가 옆으로 돌려주기만 해도 돼요. 살짝 들어서 돌려주면 더 좋고요. 신고가 안 나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개별주가 많이 가려면 옆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안 빠져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2달 뒤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재선에 유리하려면 증시를 폭락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애플이 여러분들 3월달 그 코로나 폭락 이후로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아 그럼 이 정도는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정의 시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애플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전체 주식시장이 같이 빠지겠냐 이거예요.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가 요렇게 급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튀어오르잖아요. 어제 12%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게 하이닉스랑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8월달에 여기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위쪽으로 튀어 올라옵니다. 어제 6% 급등했어요. SK 하이닉스도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올라온다. 반도체주를 지금 왜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미국의 반도체주가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을 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겠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데 증시가 조정이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조정이 와요? 최소한 옆으로 횡보를 하겠죠. 급등은 못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증시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라는 얘기예요. 매집을 해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단기 매매도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 저런 것도 흐름을 전혀 체크를 안 하시는데 단기 매매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요. 전체 주식시장 흐름 다 보면서 해야 됩니다. 테마주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국제 농산물 가격, 뭐 원자재 가격 보면서 해야 돼요. 모르시죠? 다 보면서 해야 돼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어디가 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종목만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무슨 재료인지, 이 종목이 지금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또 갈지 말지 그것만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테마주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랑 단기 매매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미국 주식 보면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보다 실수하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거 다 보면서 해야 돼요. 저도 주식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이제 초보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그때는 차트하고 호가창하고 그런 거 재료만 보면서 단기 매매, 테마주 매매 했었어요. 전문가 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 시절 때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한번 배워보니까 미국 쪽을 보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우선주들이 막 상한가 가죠. 건강공업 우선주 이런 것들 성신양의 우 상한가 가죠. 왜 이럴까요? 지수가 약간 애매하니까. 지수가 약간 애매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는 거예요. 우선주 갖고 수익 내고 싶으시죠? 이제 우선주 갖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저희가 우선주 잘합니다. 네. 진짜 자신 있어요.
우선주 공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근데 우선주는 한 번에 이걸 많이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라이브 쪽보다는 라이브도 사놓은 게 있긴 있는데 수익보다는 단기 쪽으로 낸 거예요.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이 사면 종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기 쪽으로 냈죠. 그쪽은 회원들이 많이 안 사거든요. 단기니까. 아무튼 지금 미국의 테슬라하고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여드렸는데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만 가져도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주형 세력입니다. 세력들은요 간단해요. 조정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조정 안 온다 이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이 뭐 하겠어요? 이거에 맞춰갖고 테마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증시가 이렇게 횡보할 때는 모든 종목이 다 횡보하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맞는 또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 업종 또는 주도 테마가 있겠죠. 네. 세력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한다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GMB 코리아 같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왜 급등했겠어요? 테슬라, 그 다음에 니콜라, 미국의 이 수소차 회사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장세로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각자 올라가는 종목 장세이지만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개별주 장세로 이제 확산될 겁니다.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저게 틈새 시장이거든요. 네. A에서 B로 전환될 때, 네. 전환될 시장이 약간 이제 다른 걸로 바뀔 때 그 과도기. 계절로 따지면은 간절기거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간절기 있죠.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때 올라가는 게 우선주예요. 우선주가 급등하면 조정 온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자, 헛소리라고 좀 강하게 표현해 볼게요. 우선주가 급등하면 조정이 온대요. 약세장이 온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속았는데 잘 보세요. 네, 이 얘기 꼭 해드려야 되겠다. 분명히 또 우선주 급등하면 우선주 급등이 끝나면 조정장 온다고 그 소리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전문가 10년 이상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우선주 급등하는 거하고 조정장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거는 있긴 있다. 언제냐면요. 우선주가 급등을 했을 때 큰 폭락이나 조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한 번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3년, 5년짜리 대세 상승장이 끝났을 때 있죠. 그때 마지막에 맨 끝에 급등하는 게 우선주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짜리 폭락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게 지금 얼마예요? 포스코가 지금 한 18만원이죠? 네. 포스코가 나중에 180만원이나 한 280만원 정도 가죠? 그 정도로 대형주 이제 초강세장, 즉 대세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꼭지에서 너무 무겁잖아요 이게. 18,000원짜리 18만원짜리가 280만원까지 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겠죠? 무거우니까 버벅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요? 포스코는 우선주가 없지만 우선주가 있다 가정을 하면 포스코 우선주가 거기서 뒤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못 갔을 테니까. 여기에서 우선주들이 상한가에 가고 막 그러면 그때는 끝이에요. 그러면 몇 년짜리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이 대세상승장 꼭지예요? 지금이 대세상승장 꼭지냐고요? 아니잖아요. 제 말에 반박 한번 해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세상승장 오긴 뭐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네? 아니라고요. 네. 우선주가 언제 급등하냐면 대형주에서 개별주로 넘어갈 때, 아니면 개별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갈 때, 그때 그 간절기 있죠?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최근에 대형주들이 급등했어요? 개별주들이 급등했어요? 대형주가 왔잖아요. 누구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대형주 같잖아요. 개별주가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그럼 대형주에서 개별주로 바뀌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시면 되잖아요. 뭔 조정이에요? 관계없는데. 대형주도 일부만 갔지 뭐 전체가 다 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다가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오른 것 뿐이죠. 올라간 게 뭐 있어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대세상승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선주가 급등하면 또 그 얘기 또 할 겁니다. 우선주가 급등하면 그때부터 조정장이 오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요. 언제 그랬냐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비관론자들이 그런 얘기 언제 했냐면 여기서 했던 거예요. 삼성, 중공업, 우선주 여기 급등할 때 6월 고점이 6월 19일이거든요. 이때 그런 거예요. 조정 온다고. 때마침 이때 북한에서 뭐 했어요? 우리 공화국에 자꾸 찌라시가 아니라 삐라 보내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누구예요? 김여정하고 김정은이 막 난리를 쳤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어땠어요? 6월달에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선주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그런 거예요. 곧 폭락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이 틀렸잖아요. 틀렸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제가 했던 얘기 되게 간단했어요. 폭락이 안 나올 것 같다. 왜?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쳤을 때 조정 온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조정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북한 때문에 조정을 시작한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바닥을 찍을 때 북한이 악재를 터뜨려서 힘든 적은 있어도 북한 때문에 조정을 시작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김정일 때 그 핵실험 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방금 했던 얘기 우선주가 급등한다고 조정이 시작되는 거는 없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그 얘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주식 다 갖다 버렸어요. 추락하는 비행기 전투기에서 무슨 비상탈출하듯이 사람들 막 다 뛰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조정 온다고. 속았잖아요. 그분들이 돈 벌었겠어요? 돈 하나도 못 번 거예요. 왜요? 현금 들고 있었으니까. 손절까지 가면서. 속지 마시라고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우선주 급등하고 그러면 비관론자들 또 그럴 거예요. 조정 올 수 있다고. 우선주가 급등했을 때 조정이 오는 건 대세 상승장이 끝났을 때 지금 6만원 하는 삼성전자가 60만원이나 저기 한 100만원 정도 갔을 때 그때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선주 급등하면 그땐 다 팔고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주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때는. 지금은요. 아니라니까요. 대상승장이 오긴 몰아요. 네. 올려다 말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겁내지 마세요. 아무튼 우선주가 급등하는 건 왜 급등하는 거다? 네. 대형주에서 개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매집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매집을 한 사람들이 웃었어요. 7월달에 지수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8월달에 증시가 누를 때 매집한 사람들이 웃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매집하시면 돼요. 지금은 지수가 꺾은 게 아니라 붕 떠있기 때문에 아까 금강공업 우선주처럼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렸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대충 사놓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나는 초단타 못한다. 그럼 스윙을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오래 들고 가는 거 싫다. 중장기 싫지. 이제 중장기 싫어한다는 얘기니까 스윙을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투자 자금이 적어서 단기도 병행하고 싶다. 스윙을 좀 끊어서 하면 되잖아요. 좀 짧게. 그게 단기지 뭐예요. 스윙이 단기와 중기의 사이인 거예요. 들고 하자니 싫고 하루 뭐 매일매일 팔자니 그건 너무 힘들고 직장인이니까 힘들다. 그러면 스윙이에요. 그러면 스윙도 약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이것도. 하는 방법은 저희 방에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려요. 여기서 얘기 안 하죠? 무방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비중 조절 어떻게 하는지. 왜요? 저희 방만의 노하우거든요. 무방에서는 그 얘기를 절대로 안 해드려요. 개인적으로 해드리지. 그분 투자 성향 물어봐요 제가. 어떤 거 좋아하시냐고.
회원 가입하시면 자 이 방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물어봅니다. 뭐 좋아하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쭤봐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신규 들으시면 리딩대로 따라하신 분들이 수익이 바로바로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회비가 비싸죠. 왜요? 그 상세하게 그런 걸 다 얘기를 해드리고 바로 적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분이 잘못된 매매 습관이 있으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고쳐드리려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적응이 빠른 거예요. 네,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회원들 적응이 빠르신 거라고. 고액 투자자분이거나 소액 투자자분들이거나 다 똑같이 신경 써드립니다. 기존 회원들은 이미 다 적응이 되셨기 때문에 저한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질문들이 별로 없으세요. 네. 1년 이상 되신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 10년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리사님 그렇죠. 내일도 불꽃 축제 해야죠. 저쪽에 저기 대선주들도 좀 오르는 게 있네요. 네. 공개방송 오늘까지니까 내일 또 여기 정현들은 쭉 제가 또 종목들을 브리핑 해드릴게요. 네. 다 일일이 그렇게 해드린다고요. 기존 회원들은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왜요? 저희만 어려운 게 없거든요. 심플해요. 매수하세요. 손절가도 없고 목표가도 없고 나중에 매도하세요. 매도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목표가가 왜 없는 줄 아세요? 자, 손절가하고 목표가가 왜 없는 이유를 제가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금강고 우선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 단기방에서 나갔는데 단기로 하면 보통 손절가가 같이 나가죠. 어디 게임은 손절하라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손절가가 왜 없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그 박스권 매매 기법을 다시 내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고점이다, 여기가 저항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물론 맞기는 맞지만 실제 박스권은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박스권 하는데 그 박스권을 보통 이렇게 긋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나 아니면 저기 참편 인류 쪽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긋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맞아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잘 안 맞아요. 왜요? 여기에 잘 안 오잖아요. 여기에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안 오면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잘 안 오면 매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와야지 매도를 하죠. 그쵸? 와야지 매수를 하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 이렇게 넓게 그으면 안 돼요. 최대한 좁게 그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맞아요. 너무 길거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제가 긋는 박스권은 이렇게 긋습니다. 다시 그어드릴게요.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봐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거래가 한번 또 터졌죠? 그럼 얘도 이제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그으면 돼요. 박스권 이렇게 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긋냐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뚫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어때요? 여기서 한번 급등하면서 거래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여기 가서 한번 부딪혔잖아요. 부딪히면서 뭐 하고 왔겠어요? 가서 그냥 박치기만 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가서 한번 부딪히면서 매물대 소화를 쫙 해준 거죠. 이때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만큼이 터진 거예요. 얼추 계산해 보세요. 흡수를 많이 했겠죠.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매물대 소화를 미리 했었고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올라왔는데 뭐예요? 박스권을 돌파한 거예요. 돌파했다가 다시 눌리면서 뭐예요? 지지하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쵸? 원래는 박스권 저항선이었는데 이게 지지선으로 바꾼 걸 확인을 시켜줬어요. 여기서 이 종목을 손절가를 뭐하러 걸어요? 내려가면 더 사야죠. 손절가를 뭐하러 걸어요? 내려가면 살짜리인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손절가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단기 추천주였는데 손절가를 그래서 안 낸 거예요. 어제도 상한가가 아침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보유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오늘 상한가가 아침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저로의 매수 포인트예요. 근데 왜 손절을 해요? 그래서 손절가를 안 내는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얼마나 멋있게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왜 한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거래가 한번 터졌죠? 여기도 거래가 있잖아요. 이게 뭐 했겠어요? 세력이 심심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매물대 소화한 거라는 거예요. 매물대 소화. 여기 다 해놨네요. 매물대 소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었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15,000원대 매물대 소화를 여러 번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뚫었을 때, 그죠? 앞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뚫었을 때 뚫으려고 준비를 많이 한 거죠. 매물대 소화를 많이 했어요. 여기를 뚫으면 15,000원을 뚫고 16,000원을 뚫고 나가면 저기 1년 6개월 전에 고점 한번 찍었을 때 여기 그 이후로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목표가를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뻥 뚫렸으니까. 여기는 1년 6개월 전, 거의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갖고 여태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저기 뭐 5,000원까지 갔다 왔는데 없겠죠.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손절했겠죠. 이미 2년 전인데. 매물대가 사실 텅 비었다고 보시면 돼요. 손절가 필요 없고 목표가 필요 없는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거는 거예요. 무식해서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안 거는 게 아니라 아니까 안 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GMB 코리아 다시 보여드릴까요? GMB 코리아가 여기 보시면 원래 박스권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었어요. 박스권이었죠. 끝내고 이제 돌파를 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물귀신처럼 밑에서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랬다가 지수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세력이 뭐 망설일 거 있나요? 안 그래도 저기 수소차인데 보니까 맨날 미국에서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 그 제2의 이제 그 수소차 회사죠. 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세력들이 망설이지 않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쫙 가버린 거예요. 차트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5일선, 21선 보조지표 필요 없다니까요.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평선도 없고 설명을 하죠. 생으로 설명하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었어요. 손절가 없어요. 왜요? 손절을 뭐하러 해요? 박스권 돌파했는데 목표가가 왜 없었겠어요? 기존에 여기에서 2년 정도 버벅였거든요. 뚫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3월달에 있죠. 3월달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폭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그죠? 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3월달에 이거 폭락 나온 덕분에 폭락 나온 덕분에 뭐 한 거예요? 앞에 있었던 매물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정리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오히려 기회였던 거예요. 원래는 이런데 매물대가 많이 있는 게 맞거든요. GMB코인에 매물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개별주들이 3월달에 폭락 나오고 나서 오히려 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유동성도 많이 늘었고 매물대가 깨끗하게 청소된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3월달에 이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었던 매물대들이 많이 청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니까 앞으로 이제 힘들겠다 그래서 손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뭐예요? 매물대가 제가 두 번 세 번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매물대가 사라진 거죠.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갈 돈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유동성은 풍부해진 거고. 정리해 볼까요? 네. 유동성, 즉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아졌고, 주가가 올리는 걸 방해하는 매물대는 깨끗하게 청소됐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교육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세요. 해야 돼요. 하면 재밌어요. 그죠? 근데 단기보다는 스윙을 더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요? 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쉽게 잘 간다고요. 뭐 집 앞에 있는 식당들 힘들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여러분 자신이 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힘든 사람들만 보지 마세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하기에 참 좋은 거고요. 그리고 단기보다는 스윙으로 공략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단기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시면 더 재밌고요. 근데 스윙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왜요? 누적 수익이 더 잘 나니까. 30% 50%짜리 수익이 지금 아주 쉽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종목들 재료를 좀 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매매 기법이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제게 다르죠. 제가 박스권 매매 기법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박스권 매매 기법이 쉬우면서 어려워요. 새로 바뀐 거 막 알려드리거든요. 한참 걸립니다. 그게. 얘기하다 보면 또 조금씩 바뀌어요. 아무튼 지금은 단기도 좋지만 스윙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내시는데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윙을 가는 게 이게 더 현명한 거예요. 우리 회원 중에 단기 매매 좋아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번에 완전히 스윙으로 전향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되게 좋았어요. 스윙을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단기로 좀 다 파셔야 되고. 근데 바뀌셨어요. 왜 바뀌셨을까요? 본인이 보신 거예요. 단기도 이 방에서 잘 되지만 스윙을 하는 게 더 좋구나. 이게 더 편하구나. 3% 5%짜리 수익 낼 때하고요 30%짜리 50%짜리 수익 낼 때하고는 기분이 틀려요. 계좌 수익률도 다르겠지만 기분도 틀리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단기 하시면서 스윙하세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단기를 또 강조를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좀 수입이 줄어가지고 단기 매매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사인 낼 때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냅니다.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게 해드리려고 매도 사인을 그렇게 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압니다. 근데 아무튼 단기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엔 그걸 같이 해요. 제가 회원들한테 늘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3개월 지나다 보면 본인들이 돌아 쓰세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수익을 빨리 내려고 단기 위주로 가시는데 한 두 달, 두 달 지나면 안다니까요. 이게 아니구나. 스윙이구나.
저 사람이 저 전문가가 이렇게 스윙을 강조할 때 이유가 있었구나. 본인들이 바뀌세요. 단기에서 스윙. 왜요? 이런 식이 나거든요. 추천 여기서 했어요. 사자마자 초급등 했다가 눌렀다 갔어요. 리딩을 받냐 못 받냐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또 얼마나 또 많이 했겠어요. 스윙 내시라고. 오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수익도 많이 생겼어요. 네. 노려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널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당한 것 중에 보락이라고 있었거든요. 요건 이제 단톡방 종목인데 상한가 하나 어제는 그리고 20%까지 급등했거든요. 추천 언제 했냐면 2번 했어요. 한 번은 바닥에서, 한 번은 여기에서. 코로나 관련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저기 보시면 돈이 보이죠? 들었다가 보락이 지금 40% 수익이라는 얘기시죠? 네. 이렇게 돌리죠? 그쵸? 차트를 이렇게 보세요. 상한가 나오기 전에 처음에 여기서 샀다니까. 갑자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죠. 네. 매수하고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쭉 들었다가 눌렀어요. 여기에서 누를 때 뒤에 들어오는 회원도 사세요. 제로 적어드리고 추천을 여기 정확히 누를 때 끝자락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상한가 튀어나가죠. 손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절을 뭐하러 해요? 바닥인데. 목표가 안 잡아드려요. 왜요? 그런 게 어딨어요. 52주 신고가 내는 건데. 응? 목표가가 어딨어요? 코로나 때문에 3월달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지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이거를 모른 상태에서, 자, 이 얘기를 왜 또 2번이나 강조하냐면, 이걸 모른 상태에서 차트만 보고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잘 안 맞죠. 그러니까 폭락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때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손절.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매물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거죠. 종이호랑이 텅 빈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옛날 매매 기법이 안 맞는다. 그 얘기를 어제도 그렇게 오래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차트를 크게 보면 어때요? 네. 오래된 2년짜리 묵은 박스권 돌파한 겁니다. 세력의 밑에서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공을 들였겠냐고요. 세력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들은 무서워서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비관론 첫 번째,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조정 온다고. 6월달에 우선주 급등할 때 그렇게 속였거든요. 비관론자들이 조정 온다고. 우선주 급등하면 끝났다. 제가 놀란 게 주식 30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 아는 분 중에 그분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우선주가 급등하면 끝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이 미쳤나 그랬어요. 속으로 미쳤나? 왜 저러지? 잘 아는 분이에요. 네. 30년 하셨는데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분도. 네.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도 헷갈리게 났었어요. 오죽하면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미쳤나? 그랬다니까요. 앞으로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매집을 안 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하니까요. 조정 올까봐 불안한 거고, 거기다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주식은 덜커덩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일 때 단기하고 스윙을 하시면 되고요. 신고가를 치고 나갈 때는 그때는 이제 중기로 하셔도 괜찮죠. 근데 지금은 지수를 꺾어놓고 출렁출렁거리는 거기 때문에, 즉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하고 스윙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약간 하시고 스윙을 주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개별주하고 테마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쉽게 벌립니다. 다만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종목들이 잘 안 갈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은 다 꼭지를 찍은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소프트 캠프 같은 종목 있죠. 이런저런 있는 것들이 검색이 돼요. 거래가 터지거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물리기 시작한 거 있죠. 그런 게 검색이 됩니다. 왜요?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재료가 터졌다는 거니까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물린 종목이 왜 검색이 많이 될까요? 그분들이 힘드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은 그걸 가지고 띄우겠죠. 막 종목 진단해주면서 광고비 벌으려고. 거기 가면 좋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구려 위로는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릴게요. 싸구려 위로. 힘내시라고.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 욕으로 도 먹든가. 이런 거 왜 샀냐고. 둘 중 하나인데, 그런 거를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면 해로운 것만 나옵니다. 절대로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기 이런 자리에서는요, 절대로 안 나와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안 나와요.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설령 나와도 손이 안 가실 겁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데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인터넷 검색을 안 하셔야 됩니다. 독입니다. 독. 세력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쓰레기통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익 내시려고. 일단 거기에서부터 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스윙으로 가시면 되겠고, 단기하고 스윙을 병행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계좌를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계속 돌아가게 만드시면 돼요. 그게 어제 강조드렸던 내 계좌를 수만 명이나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GMB 코리아 있죠? GMB 코리아를 산 게 한 달 전에 저기 지난달에 샀어요. 몇 대? 얼마 안 됐다고. 아까 보라 최근에 추천한 게 9월 초예요. 지금 9월 15일이고 상한가 나온 게 일주일 만에 상한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소프트 캠프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팔았고요. 돈이 빨리빨리 돌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눌림목 끝자락에 있는 종목을, 조정이 다 끝난 종목을 손절가나 목표가 없이 재료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상승 초기에 다 안 팔고 수익을 그래도 50% 막 100%까지 내고 팔죠. 이 비결이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3월달에 폭락하고 나서 앞에 매물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이 어떤 건지, 미국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국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선주가 왜 급등하는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리고 2월달, 3월달, 4월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됐고, 그때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고, 그때 후발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이재명 씨가 자꾸 뉴스에서 언급이 자주 되는데, 저 사람의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랑 후발주자, 그리고 허리 있는 종목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추미애 씨가 관둘지 안 관둘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대편에 있는 테마주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우선주 중에 앞에서 많이 간 것들은 뭐하고 있으며 후발주들은 뭐하고 있는지, 세력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나가는 겁니다. 대충 재료 한두 개만 보고 차트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복잡하겠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명품 시계에 비유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 부품들, 그런 식으로 차트를 한다. 그런 식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추천주를 이제 추천할 때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겁니다. 돌아가게끔 가끔 기름칠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신규원들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으시고 그냥 리딩대로만 따라 해달라. 네. 종목 추천 나오면 본인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매수하셔라. 그분들이 수익이 가장 좋다. 그럽니다. 전문가 믿고 의지하고 그냥 리딩대로 따라해 주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전문가를 들어와서 전문가 종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이 좋으니까 회원가입하시겠죠. 그 수익을 내려고.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제일 안 나는 분들이 본인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요. 그것도 아주 많이 사요. 그러니까 세력이 괴롭혀요. 그때부터 나가라고. 그럼 본인 잘못이에요. 그건. 근데 리딩대로 따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투자 금액을 딱 여쭤보고 본인 성향 여쭤보고 그러면은 종목당 이렇게 이 정도 매수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았다. 나 혼자 해서 너무 수익이 안 나고 힘들어서 들어왔으니까 내 기법, 내 생각, 내 경력, 경험 다 내려놓고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매도 사인 나오면 절반 매도라고 하면 절반 매도 하시고 다 팔라고 하면 다 팝니다. 분할 매수 하지 말라고 하면 분할 매수 절대로 안 하고 무조건 리딩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8월 달에 있죠. 그분들이 한 달에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씩 벌었어요. 투자 금액 2억 정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천에서 3천 벌었어요. 5천만 원 하신 분들도 1,000에서 1,500, 많게 번 분은 2천만 원까지 버신 분도 있고요. 단톡방 같이 하신 분은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단톡방 하신 분들 같이 라이브랑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라이브 하신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고요. 누적 수익이 났으니까. 그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어제도 신규원들이 좀 들어오셨고 오늘도 이제 또 들어오시겠지만 들어오실 때 딴 거 없습니다. 리딩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시다가 힘드셔서 저희 방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들어오셔서 여태까지 본인들이 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 돼요. 대신에 최대한 본인한테 맞춰드려요. 본인의 투자 성향, 성격 그런 거 다 여쭤봅니다. 성격까지는 안 여쭤보고 투자 성향,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다 여쭤보고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해드려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렇게 다 해드리면 처음에 신규원들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냥 매수 매도 사인 나오는 거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한 달만 해도 회비 걱정 없으세요. 명색이 전문가인데 한 달 회비도 못 벌어드리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아까 보셨던 뭐 GMB 코리아처럼 하나만 여러분들 공략하셔도요. 네. 보유 종목 중에 하나만 적어 있어도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회원가입 안 하고 미루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 대부분 그래요. 혹시라도 조정 들어와서 물릴까봐 회원가입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방송에서 저기 다른 유튜버들이 막 그 뭐예요 조정 온다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못 들어오시죠? 또 들어가서 물릴까봐. 그런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전문가가 언제 필요하시겠어요? 장이 좋을 때 필요해요? 장이 안 좋을 때 필요해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때 필요한 게 전문가 아니에요? 힘들 때 찾는 게 전문가지 장 좋을 때 찾는 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설령 지수가 조금 눌러줘도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죠. 자꾸 비관론자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의 종목은 정부에서 관리하게 돼요.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관리 종목 산다. 관리 종목. 네.
처음에 관리 종목이 아니었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리 종목이 되거나 아니면 사모님이나 아니면 신랑한테 나중에 계좌 뺏겨서 네, 배우자가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문가를 막 이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의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니까 전문가 고용해서 의지하시면 돼요. 네. 전문가 종목 이용해서 막 내가 한번 한번 떼부자가 돼버리라 그거보다 똑같은 건데 사실 똑같은 건데 들어오셔서 전문가를 믿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네, 믿고 의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아주 편안하게 나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지수가 좀 살짝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코스닥이 아직 플러스 유지하고 있지만 뭔지 모르게 살짝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가는 거예요. 우선주가 언제 간다고요? 애매할 때. 대형주가 가자니 애매하고 개별주가 가자니 애매하고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열린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조금 더 애매하니까 이제 우선주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무리 져드릴게요. 우선주 장세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우선주 끝나면 우선주 장세 끝나면 누가 간다고요? 이번에 개별주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누가 갈까요? 사람들이 심리도 안 좋은데. 그렇죠. 재료가 확실한 것들, 조정이 완전히 끝나서 매물대가 없는 것들,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쵸? 네, 이쪽을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려고 어제도 그 문의가 참 많으셨는데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추석 때문에 추석 끝나고 들어올까? 추석 때 그 기간이 며칠 비는데 그거 아깝다고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추석 때 제가 알기로는 다 해드립니다. 여기 담당자분 들어와 계시죠? 여기 직원분 얘기 좀 해주세요. 추석 때 거의 추석 그 연휴 기간 그거 다 보상해 주시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추석 때 연휴 기간만큼 아마 그만큼 날짜를 더 드릴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연휴 보상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죠? 네,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어제 가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기존의 분들도 그거 다 해드려요. 네. 연휴 보상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추석 전에 들어오세요. 네. 추석 전에 수익 좀 내셔가지고 그죠? 사모님이나 아니면 남편한테 나 돈 벌었으니까 이거 갖고 좀 써 이렇게 딱 하셔야죠. 안 그러세요, 그죠? 네. 추석 전에 목돈 좀 딱 만들어서 그죠? 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죠? 아니면 이제 뭐예요? 한 집안을 책임지는 뭐 표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튼 주부, 네, 주부분들도 많으신데 네. 한번 돈 쓰셔야죠, 그죠? 네. 돈 필요하시잖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단기면 단기, 수익이면 수익. 네, 종목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수익률 자꾸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망설일 때 그때 들어오세요. 그러면 무조건 돈 벌어요. 지금이에요. 자,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 오후 방송은 2시 반부터 오늘은 2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